요즘 들어 생각하는 주름 치료의 목표는 주름을 하나라도 더 없애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비싼 주름 시술을 했는데 효과 없는 이유, 대부분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름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주름은 한 단계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부터 급하게 검색하고 급하게 시술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결과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주름에는 의사가 보는 진행 순서가 있고 이 순서를 무시하면 비싼 시술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오늘은 이마, 눈가, 입가 이런 거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제가 실제로 판단하는 그런 주름 치료의 순서를 그대로 공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 진단의 시작. 주름을 보기 전에 먼저 보는 것. 주름을 볼 때 저는 제일 먼저 이걸 확인하는데요. 표정 근육의 반복적 움직임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형성된 주름인지, 표정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의 주름인지, 피부 자체의 얇아짐 이런 걸로 인해 콜라겐의 감소, 피부 노화의 신호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봐서 치료의 방향을 대부분 결정해요. 왜냐하면 주름이 보인다고 해서 전부 같은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뭘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 안 되는 걸 먼저 거르는 거예요. 이 판단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계속 헛돈을 쓰는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잔주름 단계. 피부가 먼저 지치는 단계예요. 눈가나 입가에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탄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탄력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이 단계는 진피층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콜라겐의 밀도가 떨어지고 피부의 구조가 많이 얇아지면서 지지력이 떨어진 상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주름은 접힌 주름이라기보다 피부가 뭔가 얇아지면서 드러나는 그런 흔적 주름인 것 같아요. 2단계에서 바로 리프팅이나 필러를 고민하는 건 약간 원인과 맞지 않는 진행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시기에는 보습, 자외선 차단을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서 피부 상태에 따라 스킨 부스터와 같은 재생 계열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음 단계의 치료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표정 주름의 단계. 피부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이마 주름이나 눈가 주름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이 주름들은 피부 상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반복적인 표정 근육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놀랄 때 이마주름, 집중할 때 미간주름, 무의식적으로 찡그릴 때 이마 미간주름. 2단계의 주름은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더라도 근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치료가 바로 보톡스예요. 보톡스는 이미 생긴 주름을 지우는 시술이라기보다 주름을 만드는 근육 사용 습관을 조절해서 더 깊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치료인 거죠. 중요한 건 정확한 근육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보톡스를 잘 쓰게 되면 주름은 확실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인상이 바뀌는 시점. 얼굴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죠. 이러한 상태 변화를 느끼는 단계에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장님, 어느 날부터 얼굴이 갑자기 확 늙어 보여요. 그냥 훅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건 기분 탓만은 아니에요. 이 시점부터는 얼굴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볼살이 내려오고 입가가 점점 무거워 보이고 표정도 예전보다 처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바로 마리오넷 주름이에요. 중요한 건 마리오넷 주름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변화의 결과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홈케어만으로는 절대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변화를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 구조 문제의 단계. 접히는 얼굴은 받쳐줘야 돼요. 2단계의 주름은 이걸 펴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접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걸 먼저 봐야 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마가 예전보다 납작해지진 않았는지, 입가 옆은 꺼져 보이진 않는지, 예전에 받쳐주던 골격과 볼륨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필러는 그냥 주름을 채우는 단순한 시술이 아니에요. 얼굴이 접히지 않도록 구조를 다시 만들어주는 지지치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볼륨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 받쳐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후에 하는 리프팅 효과도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마지막 6번째 단계, 정리의 단계. 리프팅은 마지막에 의미가 생깁니다. 리프팅은 주름을 하나하나 없애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정돈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얼굴의 구조 역시 어느 정도 복원된 다음에 리프팅을 했을 때 가장 좋고 자연스럽게 얼굴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순서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리프팅을 먼저 하게 되면 효과는 생각보다 짧고 인상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프팅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생각하는 주름 치료의 목표는 주름을 하나라도 더 없애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해 보이는 인상, 그게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내 얼굴이 지금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판단이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엘레강슨 임재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